안녕하십니까. BBS 뉴스의 강은혜입니다. 여러분, 새로 바뀐 제주북교 홈페이지에서 BBS 뉴스나 여러가지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 소식을 김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BBS 주간 뉴스 한 권의 책 특집 방송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 밑부분 BBS에 들어가면 한 권의 책 BBS 주간 뉴스 특집 방송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보고 싶으면 한 권의 책 게시판을 클릭하시고 BBS 주간 뉴스를 보고 싶으면 BBS 주간 뉴스 게시판을 클릭하시고 특집 방송을 보고 싶으면 특집 방송 게시판을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 권의 책 게시판에는 14편이 있고 BBS 주간 뉴스 게시판에는 2편, 특집 방송 게시판에는 1편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송을 못 보더라도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BBS 기자 김은영이었습니다. 재학년 재학력 평가 잘 아시죠? 그 시험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을 이강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학년 평가 준비로 요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재학력 평가 학생 성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재학년 평가는 어떤 성격의 시험인가요? 재학년 평가는 제주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재작년부터 실시됐는데 여러분들의 기본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성적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업에 대한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다음번 공부를 위한 그런 내용들을 다시금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물론 제주도 내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교 어린이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 재학력 평가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그 시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문제, 쉬운 문제가 한 20% 정도, 보통의 문제가 60% 정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한 20% 정도 해가지고 25문제 정도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데 국어는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그 요점적으로 식이라든지 방식, 문제 푸는 방식들 그리고 수학 익힘에 나와 있는 단원 정리 평가들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과목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외울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은 외워야 되고 전체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여러분들이 그 실험 관찰이라든지 과학 시간에 정리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정리해 두면 시험 보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BBS 기자 이강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권의 책 정답 투표에 얼마 정도의 학생이 추첨하고 있을까요?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답하면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정답지를 넣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 3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퀴즈 투표를 한 학생 수입니다. 지금까지 3월 18일에 첫 방송된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가 88명으로 적었고 6월 17일에 방송된 미나마타의 붉은 바다 편이 202표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나마타의 붉은 바다 편의 경우 전교생의 41%의 어린이가 퀴즈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는 3월 18일에 첫 방송된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17%보다 무려 24%가 증가한 것입니다. 정답지를 살펴보면 가끔 여러 번 쓰는 경우 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BBS 기자 이재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유 잘 드시고 계신가요? 우유를 그냥 놓고 간 흔적을 저희 김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우유를 먹지 않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우유를 먹지 않고 버려두어서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못 먹을 시에는 집에 가져가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BBS 기자 김은영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과학 조교 선생님께서 어떤 실험 도구의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과학실입니다. 저번 주에 보셨던 알콜 램프의 사용 방법은 잘 아셨는지요? 이번에는 어떤 실험 도구의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실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실험 도구의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비이커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비이커는 용량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실험 도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비이커 1000ml, 500ml, 250ml, 100ml, 50ml가 있고요. 메스 실린더와 유리막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이커는 유래질에 따라 경질과 연질로 나눕니다. 경질은 가열할 때 사용이 되고요. 연질은 가열이 불가능합니다. 비이커 사용하는 곳은 가열할 때, 액체를 따를 때, 액체를 잠시 보관할 때, 약품을 녹일 때 사용이 됩니다. 비이커 보관 방법은 얼룩지지 않게 깨끗이 씻어 바르게 한 다음 평평한 곳에 엎어둡니다. 비이커 가열할 때는 비이커의 겉부분에 묻은 물을 잘 닦습니다. 직접 가열하지 않고 반드시 새 그물 위에 놓고 가열해야 합니다. 용액을 농축시킬 때에만 사용하고 증발시키려면 증발 접시를 사용합니다. 액체나 고체 물질을 넣을 때 만약에 비이커 벽에 따라 흘러내리기에 기울고 붓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위험한 약품이 아니라면은 이 비이커 안에 이렇게 흘러내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위험한 약품일 때는 유리막대에 따라 내리게 해야 합니다. 우선 유리막대를 이렇게 비스듬히 놓고 이 약품을 유리막대에 따라 이렇게 천천히 부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이커 고체 물질을 넣을 때는 비이커 안쪽 부분에 벽을 가볍게 이렇게 미끄럽지 않게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비이커 주의 방법은 시멘트 바닥에 철판과 같이 단단한 물체에 직접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이커에 액체를 가열할 때는 직접 비이커 바닥을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가열할 때는 경조된 비이커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배웠던 비이커의 사용 방법을 잘 아셨는지요? 지금까지 BBS 기자 정지혜였습니다. 그럼 BBS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Summer loving had me a blast.